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조동욱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도 길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도 많고 해서 좀 뭐 길기도 하고 좀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민심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오늘 보수냐 진보의 양극단, 극은 빼고, 양극은 빼고. 양극은 빼고 중도, 네. 그다음에 보수에도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네, 해보고자 합니다. 양극단은 어차피 안 변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얘기 줄거리는 뭐였냐면 나훈아와 이미자. 나훈아와 이미자. 예. 네, 네. 그러니까 나훈아가 오른쪽만 잘못했냐 왼쪽도 잘못했지. 그랬죠. 예, 그 얘기. 그다음에 이미자 노래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뭐 저기 울어야만 하는지 여자의 일생. 근데 국민들도 똑같아. 울어야만 하는지 국민의 일생 이렇게 나와서 불만 많고. 그다음 하나 재밌는 게 탄핵 이제 인용 기각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6대 4예요. 인용해야 된다는 게 6, 네. 기각돼야 된다는 게 4.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예, 거죠? 국민 여론이. 아니, 그리고 또 들어봐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러면 사실 이제 그 40%가 기각을 찬성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야. 아, 그래? 아니, 그것도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저기 기각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죠? 헌재에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이거 처음째 나온 판례잖아요. 툭 하면 계엄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렇죠.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기각인데 뭐 할 수 있어요. 잘하겠지. 예, 예. 더. 차라리 뭐 새벽 3시에 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뭐하러 저기 어디 있는지 파악해. 새벽 3시 집에서 자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잘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돼야만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40% 중에 반이에요. 근데 왜 기각해야 된다는데 얘기를 손을 들었냐 그랬더니 요거 계엄하고 나서 보니까 민주당이 안한 부인이더라. 그러니까 그 싫다는 표시를 하는 거지 기각은 아니더라. 민주당이 싫다는 네, 거를 싫다. 이제 예. 반어적으로. 네네, 뭐 반어적으로. 선택지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렇다 그러네요. 민주당도 그런 색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민주당과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최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하라, 뭐 소리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페이스북 보니까 저희 그 패친들 중에는 너무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러냐라고 막 반발하고 그래요. 이 친명과 비명. 와, 이거 작년에 시끄러웠는데 총선할 때. 네. 또 새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시나리오에는 당 떠난 사람이 아니고 땅 떠난 사람으로. 맞아. 땅이라고 써놨네. 예, 아무튼 그거랑 다 똑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일극체제 맞아요. 윤석열 일극체제니까 이준석이 날리고, 네. 한동훈이 날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극체제 유지하니까 지금 구치소가 있어요. 그죠? 이재명 일극체제 맞아요. 딴소리 하면 죽어요. 한순간순간 정책 바꾸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일극체제가 아니면 그렇게 한순간순간 못 바꿔요. 저는 저기 세회 때 담화하는 거 보니까 국힘 후보인 줄 알았어. 글쎄 뭐 반도체 52시간 네. 노동 제한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시 국힘으로 입당하시나? 이게 일극체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나오면 막 댓글 막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김부겸 뭐 다들 뭐 김동연까지 저도 저 단톡방에 민주당 거 보면 다 공격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아주 건강하게 많이 나와야 돼. 그게 민주당이잖아요. 더 나와야 더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게 맞지. 완전히 한번 막 저기 빨갱이 체제처럼 막 공격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중도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딱 갇혀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가 민주당은 민주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없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타파해야 되고, 이런 아예 자연스러운, 뭐, 김경수 하면, 한번 화이팅 해봐요. 이런 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원래 민주당 정신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이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도 확장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네.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죠. 이제 확장이 안 되니까. 확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3월 네. 초인가 이제 그 2심 판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무죄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일극체제라도 다 순종하고 갑니다. 원래 그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국민의 안증이 없고 자기 정치 철학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그 뭐야? 그 대세로는 따라가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근데 만약 그 이재명이 그 뭐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예. 2심에서 3월 말쯤 예상되는데 유죄가 다시 되면 유죄가 되면 이때는 정치인들 원래 철학이 자기 출세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권력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때는 피 튀기고 싸우죠. 이때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안이 없도록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든 것뿐이지. 제가 봐도 뭐 괜찮은 후보들 많은 것 같아요. 그 김동연 경기지사 이런 분들도 괜찮고, 지금이야 뭐 2% 3%지만 예.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1대1 구도되면 순식간에 올라가죠. 다만 이제 거론되는 분 중에 보니까 안테이는 없더라고. 네, 다행이죠. 예, 다행이에요. 저도 하나 넣어주는. 예. 교수님은 있습니까? 저도 전혀 없어요. 자, 민주당 사정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국민의힘은, 이건 뭐 대통령이 일단 현직이니까, 예. 권한만 정지됐지 현직이잖아요. 예. 그러니 뭐, 권성동, 권영세, 투건 씨, 오늘 뭐 면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기 대선은 또 따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하는 것 같고, 오세훈도 그렇고, 뭐, 야당의 이준석도 그랬지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가 제일 유력하고 또는 일단은 제가 앉아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분들은 정말 윤석열이 고마운 거예요. 윤석열 아니, 생각합니까? 똥찬데 지 스스로가 치워졌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알턴니가 빠진 거예요? 예. 빠지는 중? 예, 그 빠지는 중이고 빠지기를 당연히 바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럴 수는 없지. 뭐 TK표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러니까 뭐 이건 인간적인 도리라 간다. 그렇죠. 예. 뭐 정말 그게 억울하면은 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기 구치소 하라고 이제 화장실 가서 웃고. 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인가요? 오세훈, 홍준표 다 있는데 네. 뭐 김문수도 거론해서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국민들이 좀 식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과 힘의 대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이 극한적으로 싸우는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온화한 쪽으로 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보다는 오세훈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여튼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보다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보다는 김동연이라도 저희가 충북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 출신을 이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요. 아이고, 음성 출신 괜찮죠. 그래 조금 더 이렇게 좀 온화한 스타일. 예. 이제 너무 싸우는 거 질렸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참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진보 쪽이지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네. 이 양반은 지난번에 총선 때 총대를 맸으면 안 돼. 당대표도 맡으면 안 됐고. 그러니까 지혜 근본은 서두르지 않는 게 서둘렀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사 뭐 이래갖고 그냥 당연히 떴을 텐데 서두르다가 이제 신세 조진 거지. 그럼 뭡니까? 본인은 잡혀갈 뻔했잖아, 계엄군한테. 예.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처지도 그렇게 뭐 좋지 않고. 그게 자기 선택의 잘못이다라고 그렇죠. 보기에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버려진 카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게 정치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주식은 꼭 그건 아니지만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회복 못 해요. 그게 정치예요.
아, 지금 이미 끝났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의 끝났어요. 이제 네, 정치는 네. 시효가 다 됐다. 예, 예. 뭐 몇 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째 저렇게 하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맞는 행동 많이 한 것도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타이밍. 이달 말부터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고는 하는데 예, 예.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뭐 흑묘, 백묘, 실용주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후보가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러면 가장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뭡니까? 이재명도 오른쪽으로 가고 다 중도를 잡으려고 양쪽에 다 오면 네. 그 후보나 그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문제 그걸 이슈 삼아봐봐요. 관심도 없어요. 왜? 거기 신경 안 쓴다는 거 뻔히 알아요. 대북 문제 하나는 대북 갖고 평화쇼 했고 네. 하나는 선제 타격이나 한다 그래가지고 정권에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관심 없고요. 그럼 지금 말 맞다나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표현이 어떤 놈이 X가 덜 얄밉냐 그거를 네. 결정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저번 선거 때도 뭐 윤석열과 이재명도 예.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을 찍고 그렇죠. 저 사람이 예, 싫어서 예. 이 사람을 찍고 예. 그랬던 경향이 있었다고 예. 하잖아요. 아니 저희 진보 쪽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자기 그때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도 진짜로? 있어. 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은 좀 요즘 술 안 먹어요, 근데. 그러면 요번에도 그 저번처럼 뭐 차악을 네. 선출하는 네. 자,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평가가 되면 상당히 안 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요인들은 없겠어요? 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센세이셔널한 뭐 미국 트럼프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든가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걸로 싹 국민을 쫙 잡아 끌 만한 건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네. 정광훈이 당대표 맡고 김건희가 출마하는. 정강훈 목사. 예. 요새 자기는 그 폭동의 배우가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 선거는 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거는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는 이제 또 지방선거가 가장 정치의 꽃이니까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윤석열 변호를 하는 그 윤곽근 변호사라든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간다는 김영환 지사, 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갔던 서승우 도당위원장, 뭐 이런 이제 친윤 세력, 친친윤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친명과 비명이 또 다시 이게 격돌할 것 같잖아요. 뭐 이장섭, 노영민, 신용환, 송기석, 뭐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어떤 진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게 그전에는 지방선거하고 그다음에 대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대선하고 지방선거예요. 예.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선택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장섭이 그거 할지 송기섭이 할지 모르는 거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한쪽이면 한쪽 완전 죽여버리더라고. 자기 편 아니면? 자기 편 아니면 이거 무서워서 살겠어요? 나도 말 조심해야 돼. 하여튼 뭐 이런 판국이라 누가 대권 후보가 되고 누가 대권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가 바뀔 거고 그다음에 이 국힘에서는 윤곽근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선거는 포기한 분이에요. 이분이 노리는 건 유영아야. 저기 그 박근혜 때 변호사했던 분? 예. 그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요. 네. 그걸 노리는 거고 지방선거에 신경 쓰거나 지역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갈 길을 유영아를 모델로 삼은 거죠. 네, 의리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아마 집도 대구로 옮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김영환 선수모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릴 수 있다.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목숨을 걸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숨이죠. 그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믿는 구석이 있을 텐데. 아니 그럼 그게 성공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요즘 가장 잘 가는 데가 가락동이에요. 가락동? 예, 오락가락. 오락가락동. 네. 하여튼 뭐 이런 모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시류에 따라서 하루에도 18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들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잘 찍어야 되잖아요. 예. 딱 갔을 때 딱 찍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찍으면. 예. 그렇다 그래도 우리 그 안태희 국장님이 운영하는 프로에서 항상 맞힌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토커들이 배를 이어서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래도 현직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현직에. 최근에 충북도청 공무원 누구 만나봤는데 굉장히 이분의 그 미래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 그래도 좋아하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뭐 그리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속된 말로 내년 지설은 어느 쪽이 대통령 되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후광 효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되면 파랑바람은 끝나는 거고 이쪽이 되면 저기 그 국힘이 되면 빨강바람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당은 망한다? 아니 대통령이 을 배출한 쪽이 지선도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죠? 네, 당연히 그죠? 총선은 아니더라도 지선은 반드시 먹는다고 봐야지. 지금 뭐 이분은 열심히 뛸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5월 말 6월에 있게 될. 그러니까 그 대선 때가 자기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야인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으니까 현직들이 오히려 불안하겠네. 선거운동 못하니까. 야,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범석 청주시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성 참사 때문에. 근데 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있는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참변했다는데 비공개로 했어요. 연휴 첫날 그 도지사랑 도의회의장은 공개로 하고 사진도 내고 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도지사나 그분들은 지금 기소가 안 됐고 본인이 기소된 입장에서 공개로 하긴 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니까 비공개로 가서 좀 기도하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이범석이가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독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놓으라 하고서는 또 사진 막 찍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또 너무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고, 쇼로 붙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좀 또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저는 뭐 그건 그거고 재판은 재판이고 참배는 참배지 또 그걸 왜 비공개를 하냐, 이게 또 너무 속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이해가 또 되니까. 하여튼 뭐 재판이 3월에 시작될 것 같다고 해요. 3월에 시작되면 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1심은? 근데 사실은 이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아마 출마를 불가능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무튼. 재판이 만약 더 길게 간다 하더라도. 근데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판받는 사람을 결격 사유도 알아보고 주장할 텐데. 그래도 현역 갖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지금 청주시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셈법이 복잡하겠네요. 괜히 나섰다가. 또 하나는 남의 불행 갖고 물고 늘어지기는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도 시장 나온다는 대인인데. 그렇죠. 어떤 이제 법상의 문제인 거지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 했다든가 뭐 사고를 쳤다든가 이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보면 좀 심하다. 이렇게 되면 도리가 마이너스니까. 그렇게는 계속 재판 진행인데 재판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 그건 못하죠. 그건 저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근데 정치가 그렇게 의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그 흐름은 보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의리 없죠. 자기 권력 의지만 통하는 데지 뭐 당내 총질 뒤에 뭐 총질 요즘 총질이 아니고 박격포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렇게 요런 거 갖고 막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거를 짓누르고 내가 가겠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보좌관 그 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고 네. 전화가 안 오던데 그 보좌관 요새 어떻게 지내나? 아, 보좌진들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근황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 아직도 전화도 없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시장님 전화 잘 받습니까? 네, 잘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보좌진 얘기도 많이, 왜냐하면 도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네. 보좌진의 역할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민심을 도청에서 들어야 돼. 저 속에 있는 얘기까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전 저기 청주에 살 거예요. 아주 희망을 갖고 계시네요. 뭐 떠난다고 했던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군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언제 떠난다 그랬네? 아, 뭐가 어쩌고 하면 그런다 그랬어요. 아마 어느 분 때문에. 그렇죠. 뭐 지역 얘기 저희는 지역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지역 얘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윤건영 교육감입니다. 요새 또 다시 조용하시던데. 네. 항상 조용했었나요? 아닌 것 같던데. 아니, 이분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네. 이게 평이 극과 극이에요. 중간 평이 없어요. 근데 아주 나쁘게 평하는 쪽에서 보면 자기 출세만 노리는 기회주의자여서 이런 데 의견 표현을 절대 안 한다. 아, 뭐 정치적인- 어디가 유리하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절대 말을 안 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좋게 평가하시는 분은 교육자로서 좀 진중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예. 저는 교육자로서 참 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성함은 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뭐 우연히 부딪혔다든가? 아, 우연히 한번 결혼식장에서 만났죠. 만났더니 뭐 그렇게 뭐 좋은 표정이 아니더라고. 아, 저 같으면 오랜만이야 뭐 이런 거 그럴 텐데 그 전에는 술자리에서 형 동생 하다가 아,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럴까? 아, 이거 좀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 예. 그 이번에 선거 나갈 거다라는 또 얘기 확 많고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힘을 얻었어요? 네. 균의 시대가 왔다. 균의 시대? 네, 명태균, 김진균, 균의 시대가 왔다. 아하. 해갖고 요즘 별명이 현수막 왕이에요. 뭐 현수막을 저기 뭐 몇 단까지 다 붙였다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최대한 광파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나오면 좋죠. 김준경 화이팅해. 그렇습니까? 이번에 설 연휴 쭉 돌아보시면서 뭐 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뭐가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민심은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심지어 저도 집에서 보면 이번에 군대 제대한 우리 막내 있지 않습니까? 걔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지금 국민들 수준이 이런데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속이 이렇게 제발 조금 그래도 나라를 끌어가고 도를 끌어가고 이러면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어. 속이 정말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